제가 7채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됐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성공 포인트 핵심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한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들이 하는 생각을 하고, 부자들의 투자 방법을 배우고, 내가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요, 저도 한번 의미를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네, 저번 영상에서 한번 찍었는데, 30대 중반입니다. 네, 만으로 하기로 했죠. 한 살이 줄었어요. 천만다행이에요. 아직 중반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7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진 이 7채 중에서는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집이 대다수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재개발 투자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 인스타에도 있는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광명 재개발 12구역 조합원을 등기를 딱 치고 이제 조합원 등록을 하면서 이렇게 찰칵 찍었던 사진이죠. 저는 여러분 재개발 지역 가면 엄청 낙후돼 있잖아요. 막 이제 걷기도 힘들고 굉장히 막 낙후 시설에다가 막 쓰러져가는 그런 동네들을 막 임장을 다니면서 사실 제일 예쁘게 하고 가거든요. 왜냐면요. 내가 이 힘든 지역에 임장을 왔다는 거를 굳이 또 확인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쁘게 하고 또 내가 이 집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쓰러져가는 집을 사지만 나는 지분에 투자하는 거고 앞으로 10년 뒤에 미래 가치를 보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늘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저 부미녀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또 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새해를 맞아서 저의 필명인 이 부미녀, 부동산 미녀라고 제가 하는데 실제로 진짜 찐는 부동산에 미친 여자거든요. 네. 부동산에 미쳐서 한 12년을 보냈더니 이렇게 집 7채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집은요, 뭐 7채일 수도 있고 8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메인으로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있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의 재테크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부자 중에서도 각자의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됐거든요. 초기 투자금은 5천만 원이었어요. 네. 가장 제일 처음에 시드머니는 5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근로소득으로 벌어서 처음 투자한 게 이제 5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늘 말하죠. 부동산 투자를 하건 주식을 하건 어떤 투자의 재테크의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시드머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새해를 맞아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드머니, 투자 자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5천만 원이 없다면 아마 어떤 첫 단계의 재테크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는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오피스텔을 처음으로 샀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2~3채를 샀고, 그 다음에 구축 아파트를 샀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분양권 투자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또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요, 이 5천만 원 모으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서 저축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악착같이 모았죠.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막 진짜 그 돌아다니면서 외식비용 무조건 아꼈고요. 그다음에 집에 가서 배가 고파도 참아도 집에 가서 밥 먹고 저한테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모으고 나서 투자를 시작했고, 물론 투자의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했지만, 그런 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를 하면서 힘들더라도 내 자산이 불려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나름 뿌듯하고 행복하고 만족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20대 초반에 여러분, 파이어족이 뭔지도 몰랐어요. 파이어족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로 건너왔잖아요.
경제적 자유, 조기 은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파이어족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파이어족의 용어도 모르고 지금 10몇 년 생활을 지내온 것 같아요. 저의 철두철미한 저축 근성, 그리고 아끼기, 그 다음에 소득 늘리기,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투자하고 늘리고 자산을 불려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요,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10몇 년을 쭉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나의 10년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저의 성공 투자 비결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제가 말했던 근로소득자였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과 저의 차이가 발생했던 건 저는 여기에 있었던 비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 이제 뭐 아나운서, 뭐 기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프레젠터,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졌는데, 이런 직업들을 하면서 돈을 버는 명확한 딱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거 하나는 명확했어요. 바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돈을 막 벌어요. 어쨌든 월급 뭐 300, 400을 벌죠. 근데 이게 명확한 목표가 의식이 없으면요. 돈을 모으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막 꾸미고 싶고 이런 막 엄청 여러 가지 이 유혹에 시달리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이 금요일인데, 저도, 이렇게 가면서 또 옷 하나 사볼까? 뭐 이런 주말에 아니면은 지금 저 약간 맛있는 거 땡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급 이제 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거 혼자 파스타를 먹는다던가 이런 유혹에 시달릴 수 있지만 저는요, 집을 사야겠다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돼야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런 잡스러운 거에 안 흔들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을 때 진짜 내가 이런 거 하나 못 먹어?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조금만 견뎌보자. 내가 이거를 견뎌서 저 집을 사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그때 먹겠다. 이렇게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여러분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의 성공 비법은 엔잡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근로소득 직장인분들은 워낙 시간도 묶여 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엔잡을 하면서요. 그냥 월급을 받는 돈보다는 부가가치, 부가세로 버는 소득이 두세 배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300을 벌었는데 내가 번 외 활동을 하면서 버는 소득이 이거보다 500, 600이 더 많았죠. 그런데 저는 집중한 건 있었어요. 다만 돈을 버는 과정이 아니고요. 10년 뒤에 나의 부가가치를 보자. 내가 오늘 버는 10,000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중에 버는 나의 100만 원, 200만 원, 내 몸뚱아리, 이 몸값의 가치, 부가가치를 높이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요. 어떤 방향성의 흐름에 막 학원도 다니고 강의도 듣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엔잡도 중요하지만 10년 뒤에 나의 부가가치를 누리자 막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제 인스타가 있는데 가끔 이제 저에 대한 일기장을 쓰거든요. 제가 이제 연말에 어떤 인스타를 남겼냐면요. 나의 10년 뒤가 기대가 된다. 내가 10년 전에 똑같이 나의 10년 후의 미래를 그려왔듯이 지금 시점에서는 나의 10년 뒤의 부가가치, 내 모습, 40대 중반에 반짝거리는 내가 너무 기대된다. 이런 멘트를 썼거든요. 저는 또 10년 뒤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런 명확한 목표의식과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노력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부미녀의 10년 뒤의 성장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소득을 다양화한 건데요.
근로소득만 그치지 않고요.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월세를 받는 임대소득을 늘렸어요. 제가 이제 오피스텔을 처음에 투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받는 이제 월세를 한 번 받는 거, 50만 원 처음에 받았거든요. 50만 원 받는 걸 한 군데가 아니고요.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식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150만 원이잖아요. 월급은 300인데 150만 원으로 월세를 받는 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올해는요, 이 소득의 구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루트를 늘리는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의 성공 비율은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를 이제 영상으로만 보시잖아요. 그런데 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항상 말하거든요. 인내심, 끈기, 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도전! 새로운 거에 맨날 도전하는 건 저는 진짜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성공 비결이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제 제 이력서를 이렇게 쭉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잖아요. 다 못 적어요. 이 A4 용지 안에 다 10포인트 글자로 써도 다 못 적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와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제 커리어가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제가 제안을 해서 열심히 뛰고 발로 열심히 도전한 거 아닐까요? 끊임없이 막 열정이 샘솟고 도전의식이 생기고 이런 거는 10년 뒤에 나의 부가가치를 세우자, 내가 목표를 세우자 이런 거에서 출발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제일 중요한 성공 포인트 핵심은 실행할 수 있었던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거기서 바로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는 용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24살에 바로 집을 가서 살 수 있는 그 용기와 실행력, 이런 것들은 다 저에 대한 과감한 실행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요, 내가 머릿속으로 구상한 걸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의 비결의 핵심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구상이 아니고 머릿속으로만 막 집에서 누워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한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반드시 응원하고요. 꼭 올해는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저는 다른 투자는 거의 안 했어요. 연금이랑 펀드 조금 했고요. 주식은 약간 소액으로만 했고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 포트폴리오로 짰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어쨌든 상승장에서는 사실 부동산 투자만 한 게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장, 기회가 오기를 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뭘 해야 될까요? 부동산 공부하셔야 돼요. 되죠. 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부동산 공부 꼭 하시길 저는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나의 제1원칙,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원칙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는요,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사든지 오피스텔을 사든지 뭐를 하든지 나는 내 자본을 투자를 해서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락장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저가 매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면 아무리 집값이 많이 떨어져도 내가 최저가에 매수하고 있으면 마음에 안심이 오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집 7채가 있지만 저는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요. 레버리지를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저가 매수를 했거든요. 집값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저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이런 저의 원칙적인 투자의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남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30대 중반에 그냥 다주택자요라고 하면 부럽다, 너 대단하다, 너 잘났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제 숨은 안의 진실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원칙,
노력, 용기, 실행력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최소한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그분들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면 가치관, 생각하는 거에 대한 루트, 그리고 범위, 실행할 수 있는 용기,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아마 세팅이 많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단계를 쌓고 노력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자의 단계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남들이 모르는 본인만의 노력과 원칙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새해 여러분들께 꼭 이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했던 것처럼 명확한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그냥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야지 이런 목표가 아니고 내가 2년 안에 집을 사서 얼마의 투자 금액으로 얼마 정도의 내가 투자 수익률을 환산해서 계산해서 벌겠다. 라는 명확한 목표의식. 올해는 내가 승진을 해서 내가 월급을 월 20만 원, 30만 원 더 버는 직장인이 될 거야. 혹은 나는 지출을 줄여서 올해는 훨씬 더 저축을 해서 나 1,000만 원 모으기 해봐야지. 이런 명확한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맞았잖아요. 우리 1월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1월 달까지 목표에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10,000원도 좀 아껴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저축을 하지 않고 지출을 통제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요즘에 또 긴축에 들어갔거든요. 내가 얼마를 벌든지 상관없이 진짜 돈 아껴 써야겠다. 대출 이자가 많이 들고 내가 기본 생활 물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진짜 더 바짝 졸라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불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아껴 쓰기. 그 다음에 여러분 올해는요 시드머니 모으기 저축 금액을 얼마나 할지를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여태까지 모은 3년 동안을 5,000만 원 이렇게 명확하게 시드머니 모으기에 집중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비, 생활비 그리고 나에 쓰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무조건 20% 정도는 꽉 쫄라매서 아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저랑 약속했죠. 올해부터는요 월급 최소 70% 이상 저축하기. 나머지 필요 경비 빼고요. 여러분 꼭 반드시 70% 이상은 반드시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올해는요, 여러분 하루에 20분 정도는 부동산 공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또 올해도요, 그냥 뭐 직장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 만나고 밥 먹고 자고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진다면 올해도 또 그냥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분,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주말에 낮잠을 줄이는 그 20분 동안 부동산 공부하시고요. 재테크 공부하시고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에 대한 목표를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는 N잡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추가 소득 월 10만 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요즘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거 수익들 콘텐츠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10만 원이라도 꼭 벌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강의, 유튜브, 또 부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어떤 걸 통해서 돈을 벌었는지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꼭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지났고 또 새해를 맞아서 저도 한번 저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올해 목표들을 쭉 이렇게 세워봤거든요. 매달 해야 될 계획들, 꾸준히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1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 또 10년 대의 계획을 쭉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도 여러분 올해요 긴축할 거고요. 월급의 80% 이상, 소득의 80% 이상을 계속 저축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대출 이자도 계속해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올해 세미나 열심히 하기,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또 재미있는 정보,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이해하실 만한 내용들 많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요.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거에 더 보답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정말 좋은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부동산에 미쳐있는 부미녀, 네, 부동산 미녀 열심히 노력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새해 복 정말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영상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